글쓰기를 동시에 잡는 방법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기 위해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을 정리해주는 남자 복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놀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젊어서. 예, 젊다라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모가 젊다, 동안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이 생각이 젊다. 그렇죠? 좀 스마트하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 수업을 잘 들으시면은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이 한층 더 젊어질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말하기와 글쓰기를 동시에 잡는 그 비밀을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요, 이 생각 정리에 대한 그 교육 문의, 그리고 저에게 좀 궁금한 점들을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10여 년 전부터 이 생각 정리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고 5년 전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연락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가 했더니 필요성, 이 생각 정리의 필요성이 예전보다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 정리 왜 필요한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세상이요, 참 스마트해졌죠. 예, 예전이랑 참 달라졌는데 이 스마트해진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 머릿속을 스마트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세계적인 이 IT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니콜라스 칸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이 인터넷이나 정보기기, 스마트 기기가요, 오히려 우리의 뇌를 바꾸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의 뇌를 잃어버렸다 이렇게까지 비판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예전에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이제 얻으려고 하면은, 그죠, 도서관에 가서 뭘 봤죠? 책을 보거나 아니면 신문을 보면서 우리가 밑줄 치면서 메모도 하고, 그죠? 그리고 글도 써가면서 사색과 사유를 했는데,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집을 가고 싶어요. 그럼 뭘 끄집어내요? 핸드폰을 꺼내요. 그리고 나서 맛집 한 다음에 검색, 클릭 한 번만 하면은 정보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스마트해지고 속도도 빨라졌는데 문제는 뭘 안 쓰게 돼요? 이제 머리를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러다 보니 우리의 뇌를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머릿속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게 첫 번째 제가 던지고 싶은 이야기고요.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 보이지 않는 생각이요, 콘텐츠가 되고 뭐가 되는 시대요? 돈이 되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생각이요, 하나의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내가 체험했던 경험했던 것들을 글로 써서 인터넷에 또 올리기도 하잖아요. 최근에 그 유튜버 크리에이터들 중에서요, 가장 잘 나가는 유튜브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크리에이티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연 17억을 번대요. 야, 그죠? 그분들의 이 말과 이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은 뭔가 영감을 얻는 거죠. 그분의 뭐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생각이 궁금해지는 거고, 그 상상력이 참 궁금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열광을 하는 거죠. 회사에서는 어떨까요? 기획서나 보고서 작성하는 것들이 이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비즈니스로 직결되는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말과 글의 시작점이, 말과 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생각이에요, 생각. 머리. 이 생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각. 문제는 이 생각을 두서없이 하면 두서없이 뭐 하게 됩니까? 말하게 되죠. 우유부단하게 생각하면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과 글과 생각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 예전에는 말 따로 글 따로 이제 배우시려고 했는데 이제는 뭘 배우려고 한다? 생각 정리. 그것을 이제 배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이 말하기와 글쓰기를 동시에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말은 잘하는데 글은 못 쓰고, 글은 잘 쓰는데 또 말은 잘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딱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 말하기와 글쓰기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 것 같아요? 바로
스피치 대본이에요, 대본. 왜 그런 거 봤더니 대본을 만드는 과정이 뭐로 만들어져요? 글쓰기로 만들어요. 근데 목표는 뭐예요? 말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과정 중에서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고 동시에 말을 하면서 또 말하기까지 향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뭘 잘 만들어야 됩니까? 스피치 대본, 즉 이 문서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스피치 대본 하니까요, 제 어린 시절이 좀 떠올라요. 보통 이 생각정리 스피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이 저자분들이 뭔가 말을 잘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로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돼서 고민이 컸던 사람입니다. 어떤 거 봤더니 제 어린 시절을 여러분들에게 깜짝 공개하겠습니다. 이때부터요. 이때까지. 예, 표정이 보이시나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웅변. 옛날에 우리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5초 동안 버텨줘야 돼요. 그러면은요, 제가 항상 두 손에 뭘 받아와요? 상을 받아왔어요. 선천적으로 목소리가 조금 괜찮죠? 그래서 상을 받았는데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얼굴 보세요. 심각하죠? 웅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딱 찾아간 거죠. 사실 저 이번이 마지막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딱 그랬어요. 왜 그러냐, 주하나? 딱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했던 이 한마디가 제가 스스로 생각해 좀 멋지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제가 쓴 대본이 아니라 선생님이 써주신 대본이잖아요. 팍 문 닫고 주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대본을 딱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써주신 대본을 가지고 늘 상을 받다 보니까 사춘기 때 이제 괴리감이 온 거예요. 차라리 제가 부러웠던 사람들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글을 잘 쓰는 친구예요. 저는 겉보기에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저의 삶의 여정이 자동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수련회 가죠. 장기자랑 시간에 누가 나옵니까? 강사가 떠올라요. 사회자, 그죠? 그래서 뭐 하면 박수 3번 시작! 탁탁탁!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세요. 방황을 해야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방향을 찾아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지세요. 막 이러는데 그 레크레이션 강사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저 사람처럼 진짜로 말을 잘하고 싶다 라는 꿈이 딱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달려가서 뭘 적기 시작했냐면은 생각이 많아지니까 뭘 적기 시작해요? 글, 일기를 이제 적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지? 나는 저 사람처럼 되려면 어떤 학교에 가야 되지? 어떤 책을 읽어야 되지?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처음으로 웅변 대본을 제가 직접 작성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나 말 잘하는 곳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가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되냐라고 물었더니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말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누가 있냐? 텔레비전 보면은 연예인들 말 잘하잖아. 특히 배우들 말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 어떤 학과에 들어가 봐? 연극과에 들어가 봐. 그래가지고 제가 웅변대회 원고를 딱 만들었어요. 실기시험을 보는데 존경하는 선생님들, 제가 왜 연극영화과에 왔냐면 이러면서 딱 했는데 덜컥 뭐예요?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연극 뮤지컬 방송을 이제 사회자 진행자까지 쭉 하면서 제가 이래봬도요 어떻게 몸이 좀 좋아 보여요? 요즘 제가 취미가 뭐냐면은 다시 발레 하는 거예요. 발레. 예, 발레 하는데 이 표현력도 참 자라나고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기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표현력들은 자라나는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저는 뭘 잘하기 위해서 말 잘하기 위해서 연극영화과 들어왔잖아요. 딱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제가 한 20살 때 이제 뮤지컬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말을 배우러 왔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웅변의 그 대본의 늪에서 빠져 있다가 여기 탈출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연극 뮤지컬 방송이 공통점이 있구나. 뭐가 있어요? 대본이 있잖아요. 연극 뮤지컬 방송도 극작가가 써준 그 대본을 바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20살 때였습니다. 제가 20살 때
이젠 그 25살이었던 문예창 작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글 쓰는 학과잖아요. 선배 중에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시는 롤 모델이었던 선배가 있었어요. 25살 선배였어요. 제가 그 선배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선배, 저 선배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요?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선배가 딱 한 말을 하는 거예요. 주한이, 나처럼 되고 싶니? 막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조금 재수 없었어요. 하지만 알고 싶은 거 있잖아요. 꼭 알아야겠다. 제가 선배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요? 했더니 주한이, 나처럼 되고 싶으면은 뭘 많이 읽어? 책을 많이 읽어. 그러는 거예요. 책을 읽는데 어느 정도 읽어야 돼요, 선배? 했더니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많은 양을 읽어야 돼. 그래야 좋은 정보와 지식이 네 머릿속에 가득 찰 수 있지. 주한이 한 1000권 정도 읽어봐. 아니 그거 어떻게 읽어요? 다 그랬죠. 하지만 읽어봐. 너 똑똑해질 수 있어. 확신을 갖고 얘기하면서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그 방법은 제가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21살 때요. 제가 저희 집이 이제 가세가 좀 기울기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병이 좀 오셔서. 그랬는데 이게 또 덮친 격으로 3개월 뒤에 이제 어딜 가게 돼요? 군대에 이제 가게 됩니다. 군대에 가니까 이등병 때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막 선임들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뭐가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져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왜 이렇게 맨날 욕만 먹고 있지?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버지도 안 계시고 내가 가장인데. 근데 그럴 때마다 누구의 음성이 들어요? 선배의 음성. 주한이 뭐 읽어? 책 읽어. 책 읽으면 뭐 할 수 있어? 똑똑해질 수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책을 읽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제가 책을 읽었었던 1000권 리스트업입니다. 선배가 알려준 대로 처음에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다가 잘하는 분야의 책을 읽고 인문고전, 양서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1000권, 2000권, 3000권 책이 좋아서 막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배는 분명히 저한테 책 읽으면 어떻게 될 수 있었는데, 똑똑해질 수 있었는데 세상에는 수많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읽어서 똑똑해진 유형, 그대로인 유형, 이상해져 버린 유형. 저는 몇 번째 유형이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나 두 번째면 차라리 나요. 근데 책을 읽었는데 제가 더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억울한 거죠. 뭐야? 왜 나는 책을 읽어도 기억에 남지 않고 말을 잘한다고 했는데 그대로인 것 같고 도대체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일기장에 뭐라고 적었었냐면은 좀 이상하다. 선배는 나한테 책을 많이 읽으면 똑똑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마치 그런 거죠. 컴퓨터가 있어요. 좀 이렇게 성능이 안 좋은 컴퓨터가 있는데 파일과 폴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컴퓨터가 어떻게 됩니까? 느려지죠. 근데 거기다가 파일과 폴더를 더 막 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죠? 고장나 버리는 것처럼 제 상태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읽기만 하고 뭐 하지 않았구나. 생각하지 않았구나. 정리하면서 읽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 생각 정리, 사고력, 기획, 글쓰기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국내외로 생각 정리를 연구했던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더라 이겁니다. 찾아보니까, 관심을 갖고 보니까. 근데 거기에서 읽었던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쇼펜하우어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독설가로 유명해요. 그분이 문장론이라는 하나의 글이 있는데 문장론은 한마디로 글 쓰는 사람들에 대한 독설이에요. 거기서 딱 보니까 무릎을 딱 쳤어요. 이 글 쓰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긴데 이거 왠지 말하는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구나. 읽어볼게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이 3가지 유형이 있대요.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글쓰기인데 이거를 제가 말하기로 좀 각색을 해봤어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에서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일단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일단 말을 하는데 생각 없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신가요? 혹시 그 사람이 나는 아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 거 봤더니 내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켜 있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말을 하면은요 아주 무섭게 독설해요. 이런 사람은 상대편의 머릿속을 혹사시키는 것과 같다. 좀 무서웠어요. 차라리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서 봤어요.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면서 생각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말빨이라고 하죠. 내 말빨을 믿고, 그러니까 나의 말 실력을 믿고 일단 말부터 꺼내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 실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려고 하면 머릿속이 어떻게 돼요? 새하얘져요. 여러분들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각이, 자 보세요. 생각이 없어서일까요? 생각이 많아서일까요? 둘 다 맞아요.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생각이 너무 많은데 뭐가 안 돼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횡설수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는 이 말하는 사람들, 글 쓰는 사람들한테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 있으면은 후대에도 길이길이 이름이 이제 전달될 것이다, 전해질 것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기 전 생각 정리를. 여러분들 생각 정리를 하고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사투리를 쓰더라도 생각이 분명하게 전달이 돼요. 발음이 좀 어눌해도요, 그렇죠? 정확하게 들립니다. 목소리가 작아도 강하게 들려요. 왜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죠? 제가요, 한 기자분이랑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기자분이었는데 그분 역시 말하기, 글쓰기 끝내주게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강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칼럼도요 한두 개 쓰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랑 우연찮게 국내 여행을 가는데 한 5시간, 6시간 정도 걸리는 그 거리다 보니까 좀 어떻게 하겠어요? 버스에서 지루하잖아요. 자, 제가 여기 앉았고 친구가 여기 앉았고 기자님은 여기 앉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친해지고 싶었어요, 이 기자님과. 근데 이제 뭐 말씀을 나눌 게 딱히 없으니까 친구랑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이제 대화를 그냥 대화 없이 가다가 제가 친구야, 우리 한번 토론해 볼래? 그랬어요. 친구가 어떤 주제로? 그랬어요. 야, 인생을 살면서 재미가 먼저인 것 같냐, 의미가 먼저인 것 같냐? 뭐가 먼저인 것 같아요? 저는 재미, 친구는 의미.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둘 다 중요해요. 토론이다 보니까 저는 제 말만 이야기했고요, 친구는 의미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이제 한 10분 정도 토론하다 보면은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엄마! 재미가 먼저야! 아니 엄마! 의미가 먼저야!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기자님이 이렇게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막 이제 언성이 높아지면서 마! 재미가 먼저라고 했더니 갑자기 여보게 자네들! 그래서 제가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혼날까 이랬는데 나도 껴도 되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님이 뭐 하신 거예요? 심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평소에 이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기자님이 뭘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재미라고 생각하네. 딱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하면서 이제 말씀을 딱 하시는데 10초 정도는 와 청산유수예요. 떠오른 대로 딱 말씀하시는데 막 받아 적고 싶었는데 그 찰나에 갑자기 횡설수설하기 시작해요. 왜요? 뭘 안 했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하고 즉흥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30초 얼굴 빨개지시더니 1분 정도에 난 그냥 빠지겠네 이러고 그냥 빠지시는 거예요. 서로 살짝 실망했어요. 이런 생각을 했죠. 아무리 말 잘하고 글을 잘 쓰시는 분이라도 즉흥적으로 말하면은 횡설수설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도 이제 다른 주제로 한번 바꿔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친구야, 인생에 있어서 말이야,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 먼저일까? 잘하는 일이 먼저일까? 저는 잘하는 일, 친구는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막 했어요. 언성이 높아지고 똑같이 막 잘하는 일이야, 막 아니야. 했더니 옆에서 이제 하시는데 이번에는 기자님이 뭐라고 계셨냐면은 뭐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창문을 보시면서 막 이러고 계세요. 뭐 하시는 거지? 이러시더니 갑자기 여보게 자네들! 딱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네? 그랬어요. 하시는 말씀이 나 재도전 해도 되나? 딱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재도전 하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나는 이제 저희는 주제가 뭐였어요? 좋아하는 일 먼저냐 잘하는 일 이거였잖아요. 다른 주제였는데 갑자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몰입하시면서 나는 재미라고 생각하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우린 다른 주제 하고 있었는데 왜 저희 주제를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얘기 말씀해 주시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10초 동안 하고 그 이후로 좀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토론하는 동안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기자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죠? 정리하면서 이젠 문장이 다듬어졌을까요? 안 다듬어졌을까요? 그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바로 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로 말을 잘하시는데 청산유수여가지고 다 받아 적을 뻔했어요. 근데 받아 적지 않아도 돼. 그래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젠 다음 날 저희가 이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고요. 제가 이제 씻으려고 딱 하는데 띵동하면 SNS가 울렸어요. SNS에 딱 들어갔는데 글이 한 편 완성돼서 뭔가 올라왔어요. 제목이 뭐였냐면은, 일단 누가 올렸냐면은, 누가 올린 것 같아요? 기자님이. 칼럼이었습니다. 제목이 재미가 먼저냐, 의미가 먼저냐. 야,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말 이전에 뭐를 잘하는 거죠? 그렇죠. 생각 정리를 잘하는 거죠. 정리하고 정제하고 설계하고 다듬는 과정에서 말을 잘할 수 있구나. 그리고 글을 잘 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젠 이쯤 되면은 뭐가 궁금해지세요?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지? 이젠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궁금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젠 깨달은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해봤어요. 이 생각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하시는 방식이고 이게 추천해드리지 않는 방식인데 손이 아니라 뭐로 하는 거죠?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의 특성이 뭡니까? 다 사라져버리죠.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져 보이고 보이지 않는데 생각이 많아지면은 생각이 다 뒤죽박죽 엉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있으면 이제 뭘 하기 시작합니까? 글쓰기나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메모도 하고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 글쓰기 형식으로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저는 이 글쓰기 형식도 물론 좋은 방식이지만 생각을 정리할 때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전문 툴이 있다라는 것, 전문 도구가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 정리로 이제 한다라는 건 이제 그런 거죠. 일단 글쓰기와 생각 정리 도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글쓰기 형식의 대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서 작성할 때 이 파일을 딱 켜놓고요. 혹은 메모장에다가 위에서 어디로요? 아래로 이렇게 수직 방식으로 글쓰기 형식으로 아마 대본 혹은 문서 작성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보는 것들이 즉시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메모를 해놨는데 나중에 다시 보는데 내가 적은 건데 이해가 안 돼. 뭐지? 이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강의 내용 잘 정리하는데 강의 내용이 뭐였는지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런 거 봤더니 이게 선형사고라고 하는데 수직적으로 생각하는 이 직선적 사고방식이 우리 뇌에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글이 이게 문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죠. 나중에 이거 한번 키워드 핵심 찾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핵심을 3초 안으로 찾을 수 있겠어요? 못 찾으시겠죠. 핵심 키워드가 한눈에 안 보이는데 구조와 맥락, 흐름을 찾아보세요. 이게 안 보이는데 이게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정리가 잘 안 된 말을 가끔씩 또 하게 돼요. 이걸 그냥 달달달 외워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웅변했다고 했죠.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그 원고를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며칠 전 아빠 엄마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유고슬로비아에서 있었던 가슴 아픈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유고슬로비아에 있었던 가슴 아픈 사연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외운 거예요? 그냥 달달달달 외운 거죠. 근데 나중에 그 다음 내용이 기억에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 부분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기억이 남지만 전체를 기억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식은 한번 이건 따라해 보겠습니다. 논리구조 형식. 논리구조 형식은 말이 어렵습니다. 뼈대 형식으로 정리해보자 이겁니다. 뼈대 형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글 쓰다 보면은 이 논리 구조보다는 문장에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에 이상하게 집착을 하게 돼요. 더 좋은 단어가 있었는데 습니다로 할까 읍니다로 할까 예요라고 할까 이런 거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논리 구조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게 돼요. 굳이 이거를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 이미지 전체가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보이는 게 좀 어려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딱 두 가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생각 정리 스킬 두 가지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마인드맵이고 두 번째는 만다라트입니다. 자, 둘 중에 좀 친숙하게 느껴지는 게 뭡니까? 마인드맵이시죠? 마인드맵 한 번쯤 다 사용해 보셨을 텐데 이상하게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마인드맵을 가지를 치면서 생각을 확장시켜 나갔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잘 안 돼요. 가지를 치면 칠수록 생각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져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하니까 뭐냐면은 마인드맵이라는 도구는 알고 있는데 뭘 모르는 거냐? 가지를 치는 원리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한 번 배워두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사용하실 수 있는 마인드맵의 이 방법, 원리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MBC에서 방송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이 마인드맵 이 한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대학습법이라고 해서 지주연 강사가 역사 세종대왕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결과만 딱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솔직하게 이 과정을 못 봤잖아요. 과정을 보셨으면 정리가 됐을 텐데 솔직하게 정리가 됩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자, 이런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했고요. 분명히 이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아, 정리가 된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딱 보자마자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회사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후배분들이 저한테 마인드맵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젠 회의를 하는데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배님, 오늘은 제가 회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딱 가지고 왔는데 전지를 딱 펼치는데 전지가 뭐로 되어 있어요? 마인드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복잡한데? 다시 외워야 되겠네, 자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복잡하다고 얘기하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인드맵이든 혹은 뒤에 있는 만다라트든 이걸 꼭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기억, 지읒. 이건 웬 퀴즈지? 초성이에요, 초성.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 지읒 두 가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는 글자, 글자 비슷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기질, 가족 여러 가지 다 나오네요. 근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렇죠. 구조와 가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마인드맵은요. 구조와 가지로 이루어진 툴이에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 뼈대로 생각한다라는 얘기인데 한 방송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기억력 관련된 테스트인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바둑판을요. 딱 한번 보여줍니다. 그 바둑 두시는 분들 이 패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 보여줘요. 바둑 기사와 일반 대학생이 똑같은 30초를 주고 이거 얼마나 외우는가에 대한 실험이에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딱 끝이 났어요. 바둑 기사는 그 바둑판을 다 외웠어요. 근데 일반 대학생은요. 반도 못 외워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봤더니 바둑 기사가 무슨 얘기하냐면은 바둑판을 처음 두는 사람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저희 바둑 많이 둔 사람들은요. 이 바둑판에 패턴이 있거든요. 100여 개의 낱개알을 봤을 때 100여 개의 낱개알로 기억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몇 가지 덩어리로 기억한 거예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단순암기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패턴이요? 패턴 같은 거 안 보이는데? 그냥 100여 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외우려고 했더니 위에 있는 부분만 조금 외웠어요. 다음 실험이 더 재밌잖아요. 이번엔 패턴 없이예요. 이거를 바둑판을 그냥 무작위로 다 섞어놔요. 그리고 외워봐라 그랬어요. 30초 주니까 25초 정도 될 때쯤부터 바둑 기사가 머리를 긁적이기 시작하더니 잘 외운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바보가 돼요. 그리고 외우세요 했는데 오히려 이때는 상황이 뒤바뀌어 버려요. 바둑 기사보다 누가 더 잘 기억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이 대학생이 더 기억을 하는 거예요. 무질서 속에서는 오히려 단순 암기가 더 힘을 발휘한다 이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바둑 기사의 바둑판을 보니까 그 무질서로 외우신 분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외웠는데 바둑 기사는요 무질서 속에서도 뭘 발견하려고 노력한지 아세요? 질서, 패턴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둑이나 수학이나 체스 우리 자녀분들 많이 배우시죠? 그런 도구들을 배우면 알게 모르게 뭐가 자란다고요? 사고력이 자란다고 하죠. 생각하는 힘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발견하는 거. 똑같아요. 이 구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인드맵 많이 이제 보실 텐데
구조, 가지. 구조는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중심 토픽. 아무리 많은 토픽이 있어도 중심 토픽을 기억하세요. 이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나는 지금부터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누구만? 세종대왕만 생각할 거예요. 이걸 중심 토픽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요 토픽. 세종대왕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이거를 주요하다고 생각하여 국방, 예술, 과학, 정치, 교육, 문화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위 토픽. 세부 가지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젠 여기에서 뭐가 복잡해요? 세부, 하위 토픽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기에선 이젠 가지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가지치는 방법도 크게 몇 가지다. 3가지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는 기르면 원숭이 엉덩이에서 어디까지 가요? 이걸 우리는 연상의 가지라고 해요. 떠오르는 대로 직관적으로 정한 이 가지가 바로 태종, 태조, 조선. 이게 바로 연상의 가지인데 우리가 마인드맵을 보면서 왜 이해가 안 되냐? 나중에 다시 보잖아요. 연상의 가지는. 아이디어는 떠올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적었지?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방식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분류가지. 이렇게 분류도 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질문가지. 이게 질문가지거든요. 질문하자라고 하면은 질문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질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잘할 수 있는 스킬,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기술은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한이는 이건 뭡니까? 주한이는 이건 주어예요, 주어. 갔었다 이건 뭡니까? 동사, 뭐 의문형 이거 동사 서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거는 문법은 아니니까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갔을까? 이런 의문형 동사가 돼요. 주한이는 갔을까? 뭐가 궁금하세요? 어딜 갔냐면 제가 이 오사카에 다녀왔습니다. 또 뭐가 궁금하세요? 우리가 보통 일본 여행 자주 이제 가시는 분들은 왜 가는 거죠?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가면은 진짜 일본이 도시락 천국이에요, 그죠? 맛있는 것들 음식에 이제 향연이 막 펼쳐져요. 그 중에서도 후루루 짭짭 뭐가 맛있어요? 라멘이 그렇게 맛있어요, 라멘이.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라멘 갔는데 전 라멘 먹으러 갔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안 궁금해도 뭐가 궁금하세요? 맛있냐? 맛있었어요. 계속 저쪽에서는 누구랑 이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주 맛있죠? 예, 라멘 먹었는데 라멘만 먹기 너무 아쉬워가지고 일본에서는요 라멘이랑 뭐랑 같이 먹냐면은 생맥주. 한국 돈으로 얼마였냐면은 15,000원 정도였어요. 또 뭐가 궁금하세요? 일본 여행 갔다 왔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몇 박 며칠? 4박 5일. 마지막입니다. 누구랑 갔다 왔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답까지만 말씀하세요. 여자친구랑 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족이랑 갔다 왔어요. 가족이랑.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떠올려 보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 주한이는 갔었습니다. 어디에 갔었습니까? 오사카 가서 뭐 했습니까? 라멘 먹었죠. 라멘이랑 뭐랑 같이 곁들여 먹었어요? 맥주랑 같이 먹었어요. 얼마입니까? 몇 박 며칠이라고요? 누구랑 같이 갔다 왔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 쓸모없는 정보를 다 머릿속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식간에 다 기억하고 있죠? 왜 그런 걸까? 여러분들은 지금 기억될 수밖에 없는 원리와 패턴을 가지고 생각을 하셨어요. 자, 주한이는 갔었다. 뭐가 궁금하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한마디로 하면 육하원칙. 육하원칙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시면 좋습니다.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글 쓰고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말하고 생각하신다면 생각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 질문가지만 한번 보시죠. 이 가지 속에서 질문이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는 분도 계시고 안 보이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우리가 이 질문이라는 걸 이 가지 속에서 발견하시려면은 일단 이 상관관계, 교육문화와 지편전의 관계를 보시죠. 지편전은 장소죠. 그럼 육하원칙 뭐가 붙겠어요? 어디서? 성산문 박평이냐 이게 신숙주. 누가? 훈민정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왜? 생략되어 있지만 보이죠. 아, 생각이 질문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자, 이게 만약에 보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스피치가 가능해져요. 이 스피치 대본 다른 사람이 만든 거죠. 근데 내가 만든 것처럼 그 사람보다 어쩌면 더 잘 스피치를 할 수 있어요. 제가요, 한번 여러분들 스피치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박수 한번 좀 크게 쳐주세요. 네.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사 전문가 복주환입니다. 지금부터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세종대왕 정말 뛰어난 업적을 많이 남기셨죠. 국방, 예술, 과학, 정치, 교육 문화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그 중에서 꽃을 피운 문화가 바로 교육 문화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 따라하는 것 같아요? 교육 문화. 어디서 이룩하였을까요? 바로 집현전에서 이룩했다. 집현전에서 누구와 함께 이룩하였을까요? 성산문, 박팽년, 이계, 신숙주와 같은 충신들과 함께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이 설민석 강사가요,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훈민정음. 저는 이 훈민정음을 만든 의미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만들었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비슷했어요? 예. 어떤 분들은 설민석 강사님 같지가 않고 권혁수 있잖아요. 서력수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설민석 강사처럼 혹은 김미경 강사님이나 그죠? 아니면은 말씀 잘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분들은 사실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뭘 잘하는 걸까요? 생각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하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아, 정리가 된다. 나중에 여러분들 정말 정리된 채로 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생각을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인드맵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아, 그러면은 아, 이분들이 한번 이렇게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말하는 거구나. 이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방금은 설민석 강사님의 이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 지읒 뭐와 뭐였죠? 구조와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가지는 연상 분류 질문 잘 못하시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육하 원칙. 뭐가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갖다 붙이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스피치를 한번 준비해 보자. 자, 그런데 마인드맵을 이렇게 제가 딱 말씀드리다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은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지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아주 좋은 도구 한 가지 또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 바로 만다라트예요. 만다라트. 이런 도구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책 한 페이지를요, 이렇게 한 페이지로 요약을 했어요. 280페이지짜리 분량을. 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만다라에서 유래된 도구예요. 만다라. 뭔가 문양이 비슷하죠? 네. 반복되는 특징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라는 일본의 국보급 투수예요. 괴물 투수라고 유명해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우리 박찬호 선수 유명했죠? 네. 그 정도 급이다 딱 보시면 돼요. 근데 17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승승장구 선고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감독님도 계시고 오타니 쇼헤이랑 이제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래서 기자님이 물어봤대요. 일본 기자가. 오타니 쇼헤이, 당신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일본 사람도 고민할 때 무슨 소리네요? 아노. 이거 감독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오타니 쇼헤이도 똑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 감독님 덕분인데 우리 감독님은 저에게 야구 잘하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미래에 대해서 꿈꾸고 설계할 수 있는 생각 정리 기법을 하나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만다라트 데스. 이러면서 이걸 딱 보여준 거예요. 사실 이 도구는 마인드맵과 형태는 달라요. 마인드맵은 가지를 치는 방식이고 이거는 칸을 채워 넣는 방식이죠. 인간은 비어 있으면 뭐 하고 싶은, 채워 넣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예요. 오타니 쇼헤이는 가운데다가 중심 토픽으로 난 8, 9단 드래프트 1위가 될 거야. 중심 토픽을 적었어요. 어떻게? 라는 가지를 쳤겠죠. 어떻게?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떻게가 중요합니까? 아,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어떻게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체화. 나는 못 만들 거야. 재구. 심지어 인간성과 운까지도 만들 거야. 운은 어떻게 만드는데? 내가 먼저 인사할 거야. 내가 먼저 쓰레기 주실 거야. 내가 먼저 심판분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거야. 그래서 나는 내 꿈을 이룰 거야. 그리고 그걸 실천에 옮겼으니 성공할 수밖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죠. 그래서 유명해진 도구가 바로 만다라트다. 근데 이 만다라트, 이 칸을 다 채워넣으려고 하니까요,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만다라트를 한 칸만 딱 떼어서 생각을 하면은 이거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매트릭스 사고법.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표에
칸을 빙고 게임 하듯이 채워 넣는 거예요. 우리 자녀분들 공부하라고 하면은 지질이 해요, 안 해요? 공부 좀 해 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요, 이젠 이 칸을요 조용히 가서 그려주세요. 이제 우리 시험 기간이네. 엄마랑 게임 한번 해볼까? 뭐예요, 엄마? 그러면은 자, 이거 봐봐. 이 칸에다가 너 공부 잘하고 싶으면은 한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냥 적어봐봐. 그러면은 이상하게 채우고 싶어요. 이것만 채우면 돼요? 이거 채우면 우리 맛있는 거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짝 꼬셔야 돼요. 엄마 그러면은 저 한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준비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딱 한마디만 던지세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번호만 매겨봐. 우선순위를 딱 매기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 우선순위가 딱 잡히면서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잡히면,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은 운명이 바뀐다는 말 있잖아요.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 그런 것처럼 이 우선순위가 잡히면 내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꼭 써보세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월화수목금이라고 하잖아요. 월화수목금 하는데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짜장면 먹는 날. 쉬는 날이잖아요. 그죠? 쉬는 날인데 그때 이제 해보시면 좋은 게 뭐냐? 하고 싶은 일. 한번 계획을 해보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 뭐가 있을까? 나는 1만 보 걷기도 하고 싶고 헬스도 하고 싶고 독서도 하고 싶고, 이건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잠도 자고 싶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칸을 채워놓고 번호를 매기니까 저한테 질문 많이 해요. 선생님, 이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 싫었는데요, 채우다 보니까 생각이 좀 나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선생님, 그런데요, 제 생각은 이만큼 더 많거든요. 근데 여기 8가지 칸밖에 못 채우잖아요. 그 다음 어떡해요? 그죠?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도요, 스마트폰을 의지해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의지하면 맨날 뭐만 해요? 스마트폰 가지고 전화만 해요. 그런 것처럼 모든 도구는 의지하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활용하려면 응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요, 아주 기가 막힌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첫 번째 마인드맵 배우셨죠? 그 가지치는 방식이 상당히 자유롭게 생각을 연결지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만다라트도 있지만 여백이 있죠. 여백에다가 이제 뭘 그립니까? 독서하기, 가지를 치는 거예요. 가지를 칠 때는 육하 원칙으로 독서 어떤 책 읽지, 그리고 얼마나 읽지, 어디서 책 읽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확장하면서 정리하세요. 그리고 또 내가 영화 보기, 이거를 내가 채워넣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면은 이렇게 만다라트를 작게 그리셔가지고 또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틀이죠. 네, 이런 틀이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스피치 대본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거는 이제 제가 고안한 방법인데요. 만다라트는 이 내용을 꽉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 사실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하자고요? 활용하자. 그래야 스마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칸을 채워넣는 방식과 마인드맵 방식으로 연관을 짓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하고 싶은 말만 딱 적으세요. 끝났으면은 더 안 적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칸 채우다 보면은요, 중복되는 게 있고 누락되는 게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중복되는 게 문제예요? 누락되는 게 문제예요? 누락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누락되더라도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 일단은 적으시고, 여기에서는 내가 하는 일 적었죠? 저는 강의, 저술,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강의에서는 언제부터 10년 전 어떤 주제로 생각 정리 시리즈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문자답, 질문하고 답하는 걸 안에 넣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은 이렇게 가죠. 원래는 주요 토픽에서 일로 가야 되는데 화살표로 연결지어요. 나는 대상은 직장인들, 그리고 청소년들, 대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 정리라는 주제, 그리고 스피치라는 주제로 관련 책을 썼고요. 그리고 칸이 비우니까 생각 정리는 이런 류의 책이고 스피치는 이런 내용이 있는 전문적인 책입니다.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수업을 하고 있고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흐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번호를 매겨요. 그리고 여백에다가 좀 더 구체화시키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이거를 가지쳐가지고 스피치 대본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거죠. 예, 이야기를 좀 듣다 보시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벌써부터 막 뭐 하고 싶어져요? 얘기하고 싶어지죠. 그럼 얘기하고 싶어지면은
말부터 해야 돼요? 아니면은 정리부터 해야 돼요? 딱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진짜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겁니까? 생각을 잘하는 겁니까? 그럼 생각 정리를 할 때 머리로 합니까? 글쓰기로 합니까? 하면 생각 정리 툴을 활용합니까? 생각 정리 도구 툴을 활용하자. 마인드맵과 만다라트 딱 끄집어내 놓으시고, 더 좋은 거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한번 정리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 수업을 오늘 좀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만약에 딱 한마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는다면은 저는 말하기와 글쓰기 동시에 잡는 방법으로 이 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크게 읽으면서 오늘 이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생각 정리를 잘하면 스피치는 덤이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스피치는 덤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자가 강의 마치고 퇴장합니다.